영화 변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만들어진 영화. 이 영화의 핵심 소재는 불임 사건입니다. 불임 사건. 여러 사전이나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군사정권 시절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던 아무 죄 없는 대학생 등을 공안당국이 소위 빨갱이로 몰아 처벌했다고 알려져 있죠. 전두환 정권의 통치 기반 확보를 위해 민주 세력을 탄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노무현 역할을 맡은 배우 송강호는 무고한 대학생들을 잡아가 고문과 구타를 나눈 권력에 분노해서 인권 변호사가 됩니다. 2013년에 개봉해 무려 1137만 명의 관객을 모았던 이 영화. 그런데 이 영화가 실제 불임 사건을 심각할 정도로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영화 변호인과 불임 사건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불임 사건과 관련된 사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펴봅시다. 공안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은 1981년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반정부 성향의 조직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입니다. 9월 7일과 10월 15일에 1차, 2차로 16명을 구속했고 다음에 3차로 당시 불법 시위 이후 도피 중이던 3명을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이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학생, 교사, 회사원, 탈영군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1, 2차 구속자들은 1982년 대법원까지 가서 16명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징역 6년에 중형을 받은 사람도 있었죠. 당시 대법원은 이들이 대중봉기로 자유민주주의 현체제를 뒤엎어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고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 활동을 벌였으며 나아가 반국가 단체나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며 이를 이롭게 하는 의식화 교육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3차 구속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계엄법과 집시법 위반만 적용해서 최고징역 1년을 선고했죠. 이 판결을 내렸던 서석구 판사는 2014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본인이 사상적으로 좌편향되어서 잘못된 판결을 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국보법 위반이 맞다는 거죠. 이렇듯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불임 사건 피의자들의 죄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 1983년 광복절 특사와 성탄절 특사로 불임 사건 관련 혐의자는 전원 석방됩니다. 하지만 운동권과 범좌파 진영은 여전히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군사정권이 고문과 폭행 등으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죠. 독재 정권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윽고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국민투표로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87 체제가 시작되죠. 90년대에 접어들며 운동권 출신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2003년 노무현 정권 탄생으로 운동권은 완전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쥐게 됩니다. 이 시기 부산지방법원은 불임 사건과 관련한 재심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2009년 불임 사건 피고인들의 집시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죠.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영화 변호인이 개봉합니다. 무려 1137만 명의 관객을 모은 대작. 국민들은 영화 속 장면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저 독서 모임을 하려던 순진한 대학생들, 이들을 간첩 취급하며 고문하고 폭행한 군사정권 공안당국의 만행에 공분이입니다. 불임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죠. 이 시기 여러 매체들은 불임 사건을 군사정권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2014년 재심이 이루어지고 불임 사건 피고인 5명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무죄가 선고됩니다. 2016년 추가로 10명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이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불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19명 중 15명이 재심으로 무죄가 됩니다. 남은 4명에 대한 재심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진 바 없고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불임 사건 사법 절차의 흐름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불임 사건은 처음에는 공산국가 건설을 꿈꾸던 사람들이 혁명을 위해 불법 조직 활동을 하다 붙잡혀 처벌받은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좌파 진영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거부했고 87 체제 이후 계속해서 군사 정권에 의해 조작된 민주화 운동 사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피고인들의 집시법과 개헌법 위반 혐의가 무죄 처리됩니다. 이후 영화 변호인을 계기로 불임 사건에 엄청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결국 4명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의 국보법 위반 혐의까지 무죄 처리되었습니다. 오늘날 영화 변호인을 비롯해 언론, 사전 등 여러 매체는 불임 사건 피고인들이 그저 사회과학을 공부하려고 모임을 가지다가 잡혀갔다고 설명합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독서 모임에 불과했다는 거죠. 당시 군사 정권의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불온 소적을 봤다는 이유로 소위 빨갱이 취급을 하며 잡아들였고 이후 구타와 고문 등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불임 사건 피고인들 모두가 아무 죄 없는 젊은이들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과 고문 등을 통한 군사 정권 차원의 조작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불임 사건 피고인들 중에는 출소 후 몰래 북한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80년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구속되어 강제 징집되었고 군 복무 중 보안대에서 불임 사건 관련자인 본인을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총기를 들고 탈영했다가 구속되었습니다. 불임 사건을 비롯해 여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병합 적용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약 7년 후 가석방됩니다. 그는 출소 이후 김학이라는 필명의 소설가로 활동하는데요. 임수경 통일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친북 색채가 강한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1996년 그는 북한으로 미립부 갑니다. 이후 미립부 경위를 설명하며 북한이 본인의 조국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죠. 당국의 조사를 통해 그가 이미 1984년에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는 사실과 미립북해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남한으로 내려가 주체사상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소설서라 이런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정보들을 넘겨주기도 했죠.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1년 만에 김대중 정부에서 특사를 통해 출소합니다. 문제적 인물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불임사건 관계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피고인 김재규 밑에서 일했던 허진수는 불임사건 이후 테러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2년 부산 지역 대학생 동지들과 함께 부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희생자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무고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렇듯 불임사건 피고인들과 그 주변 동지들 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친북 반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운동권을 물들이던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북한 추종 사상, 친북 반미를 골자로 하는 NL계열 주사파의 모태가 된 세력들과 직간접적인 접점이 있었던 겁니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불임사건 피고인들이 같은 사상과 이념을 공유하고 공통된 목적의식 아래 조직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불임사건 피고인들 모두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극단적인 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 사이에 이러한 문제적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설령 불임사건과 관련해 군사정권 차원의 조작, 왜곡,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임사건 이후에 벌어진 관계자들의 미립북이나 간첩행위, 방화테러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불임사건의 관계자 모두가 그저 순진한 대학생들이었고 이들의 활동이 단순한 사회과학 공부 모임이었다는 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꿈꾸던 종북 주사파를 포함했던 학생운동권이 오늘날 모두 순수한 민주화 운동가로 미화되는 것과 똑같은 식입니다. 군사정권의 공안당국이 불임사건을 조작했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매체들. 이 역시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안당국이 죄 없는 사람들 잡아다가 구타와 고문을 통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이를 통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부분인데요. 정작 이 구타와 고문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저 피고 측의 일방적 진술과 이들을 변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 쓴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당시 불임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검사들은 자신들이 아는 한 고문이나 폭행은 절대로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이 개봉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왜곡이 심하다며 강하게 항의했죠. 그들은 양보해서 자신들이 모른 채 벌어졌을 수도 있는 폭행의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상 경찰들이 피의자들을 잡고서 폭행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최초 검거 후 경찰서에서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안검사로서 송치를 받은 후 검찰 조사를 할 때 피의자 측은 경찰이 고문이나 폭행을 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재판장에서 갑자기 고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렇듯 폭행, 구타, 고문에 관해서 불임사건 피고 측과 검사 측의 진술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 피고인 측은 재판 도중 신체 검증 신청을 안 했을까요? 오늘날 여러 매체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불임사건 피고인들이 정말로 그런 잔혹한 폭행이나 고문을 당했다면 노무현 당시 변호사는 신체 검증 신청을 통해 고문을 당한 흔적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경우 강압수사가 명백히 인정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신체 검증 신청이 없었습니다. 폭력이나 고문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작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군사정권의 공안당국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조작이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시로 누가 어떤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재심이 이루어진 오늘날까지도 조작의 주체로 지목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공안당국의 사건 담당 검사들은 최근까지도 당당하게 언론 인터뷰를 하며 불임사건에 대한 왜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임사건과 관련해 공안당국의 폭행이나 고문이 있었다는 주장, 또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통치 기반 확보를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 이런 주장들은 어디까지나 입증된 적 없는 한쪽의 일방적 진술일 뿐이고 이런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언론이나 백과사전 등 공신력이 있어야 할 여러 매체는 이러한 일방적 주장을 이미 입증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에 역사가 바뀐 겁니다. 물론 군사정권 시절 여러 반민주적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과오이자 시대적 한계였죠. 20세기 한반도는 조선 왕조 독재,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건국 및 북한 괴뢰 정권 수립 등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짧은 시간 내에 초압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했죠. 불과 100여 년 전 한반도는 왕조 국가였고 그 다음에 식민지가 되었으며 70여 년 전에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다가 적들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산업화를 통해 당장 밥 굶을 걱정을 안 하게 된 건 반세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해결되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죠. 조선 왕조 국가가 선진경제 자유민주국가가 되기까지 한국인은 이 여정을 불과 한 세기 만에 끝냈습니다. 당연히 21세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군사정권 시절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와 그 그림자는 명백합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기에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죠. 불임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정부 시위를 하거나 불온서적을 봤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건 오늘날 기준에서 납득하기 힘든, 아니 납득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그 사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심지어 폭력과 같은 불법 행위가 동원되었다면 늦게나 말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영화 등을 통한 불임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진실을 드러내고 패단을 바로잡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눈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불임사건의 진실을 재조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를 지금 이 시대의 권력이 원하는 서사대로 편집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역사가 절대 권력을 쥔 운동권 세력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 역사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역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위대한 서사시나 신화로 전락되고 그러한 편향된 역사관이 애국심이나 정치적 올바름의 형태로 강요되는 순간 전체주의 독재가 시작된다는 걸요.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새로운 권력이 강요하고 있는 민주화의 신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